저는 풍수를 공부하고 풍수를 알려주고 풍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여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 중에 약 90% 이상의 행동들이 나도 모르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일전에는 제가 화장실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화장실에 우리는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풍수학적으로도 그러하며 위생학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죠. 가족의 건강이라는 것은 집안을 번영시키고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며 집안에 부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이 화장실은 무엇보다 이 집안의 재물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 똥장군이 자주 들어가는 집이 명문가이고 부잣집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화장실에 이것을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 화장실은 풍수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하여 예부터 방향이니 위치니 하면서 풍수학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알려준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 주택 구조가 과거와 너무도 달라졌으면 당연한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이 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달라진 것은 현대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로 인해 풍수법 역시 달리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달리 환기법 역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곳은 과거와 달리 추위로부터의 괴로움이 없어진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여 이제는 이 화장실의 방향이니 위치니 하는 것보다 이 화장실에 두어야 하는 소품과 비품으로 인한 풍수적인 내용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칫솔이나 면도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칫솔을 욕실에 두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들의 면도기 역시 손에 가깝게 두기 위해 세면기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죠.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욕실과 화장실이 겸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현대 위생학적으로도 이 칫솔이나 면도기는 절대 욕실 안에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세균의 번식이 아주 많은 곳이라 칫솔의 경우는 아주 위생에 좋지 못하니 꼭 살균기 안에 두거나 욕실 밖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도기 역시 이곳에 둔다면 녹이 쉽게 슬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에 아주 안 좋으니까 욕실 밖에 두거나 캡을 반드시 씌워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풍수학적으로도 아주 나쁜 형상입니다. 면도기 같은 경우는 칼이죠. 네, 우리 풍수학에서는 절대 화장실에 칼을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는 귀신이 들락거리게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씩 TV에서 무속인들 귀신 불러낼 때 이 칼을 사용하는 거 보셨죠? 이것이 녹이 쓴 경우라면 더욱 다를 것입니다. 이 화장실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관장하는 곳에 귀신이 들락거려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면도기는 절대 밖에 내어두지 마시고요. 한번 사용을 하신 것이라면 깨끗이 닦아서 서랍이나 장 안에 넣어두시고요. 칫솔 역시 장 안에 넣어두시거나 요즘 자외선 살균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꼭 넣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두 번째가 휴지통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화장실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해로운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휴지통을 꼽겠습니다. 이 휴지통 속에 오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나는 가난하게 살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장실은 전부 환기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한 아무리 환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냄새라든가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호텔 화장실에서의 상쾌함, 더러운 공동 화장실에서의 칙칙함. 제가 따로 이 설명을
안 들여도 분명 차이가 나죠. 이 휴지통은 절대 화장실에 두지 마시고요. 집안에 수압이 특별히 낮으신 분들이시라면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성들의 경우 특별한 일로 인해 따로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를 위해 따로 이 휴지통을 두어야 하신다면 뚜껑 달린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집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반드시 뚜껑이 달린 것을 두시고요, 겉에서 보아 아주 말끔한 것으로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가 화장품이나 스킨, 로션, 향수들입니다. 물론 이 화장품의 경우는 빛이나 습도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요, 상하기 쉽고 그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향수 역시 그러하죠. 아마 금방 변색되거나 그 향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의 특성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풍수학적으로도 절대 화장실에 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절대 뒷간에서는 옷매무새도 고치지 않고 뒷뜰에서는 단장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몰래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를 속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화장이라는 개념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배우자 바람납니다. 아무튼 이 화장품 절대 화장실에 두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가 더러움이나 무질서입니다. 이 화장실은 재물운이 살아나는 영역이에요. 절대 더럽게 무질서하게 두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특히 환기 부분에 꼭 신경을 쓰시고요. 이 화장실에 얼룩이나 깨어진 타일들이 있으시다면 꼭 교체를 하시거나 수리를 하십시오.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화장실이 재물운을 상징하냐고 말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곳 욕실일 것입니다. 또한 변은 돈을 말합니다. 우리 꿈속에서도 물꿈이나 똥꿈 꾸면 돈 생긴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복권사로 가시잖아요. 물론 저도 간혹 그러합니다. 그만큼 이 물은, 이 똥은 우리 조상님들이 돈과 가장 많이 연관을 시켰던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획이 없어서 무질서해서 이를 낭비한다면 절대 돈이 모이질 않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이 더럽다면, 무질서하다면 절대 돈이 모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차가움입니다. 화장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차가움입니다. 이 차가움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뜨거움은 움직이고 활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 고정적이죠. 불, 활활 타오르고 활동적이죠. 네,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 화장실은 절대 북쪽에 두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반드시 그 위치는 남쪽이나 동쪽에 두어야 하고, 또 숨겨진 장소,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돈도 그러하죠. 여러분 가정에 돈을 의미하는 이 화장실이 차가운 기운을 얻거나 그 안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여러분 가정에 돈이 절대 생기지 않거나 또는 불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여 이곳은 반드시 차갑거나 추워서는 안 되고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니까 화장실 문 절대 열어두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돈이 다 새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화장실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잣집 화장실을 흉내내십시오. 요즘 TV에 부잣집 화장실 많이 나오죠. 네, 그래도 모르시겠거든 호텔 화장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면 큰 회사, 번영하는 회사의 화장실을 한번 꼭 가보십시오. 분명 뭔가 크게 느끼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돈을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